ETF 수익률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 ETF 머니 무브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미국 ETF 수익률 상위 종목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정말 힘든 한 주,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을 그냥 그대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네, 이번 전반적으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또 그 다음날 하락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사실 미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나 더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중국과의 이런 대립 관계에서 좀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른 나라들은 좀 시장이 올라오는 듯 하긴 했지만 네. 이게 유예라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쪽으로 시장은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그와 관련돼서 앞으로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또 고개를 강하게 드는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큰 폭으로의 좀 시장의 조정이 있었고요. 이게 지수가 맞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조정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하시는 M7 기업들 역시나 오늘 아침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상당히 크게 낙폭을 좀 확대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ETF 수익률을 통해서 좀 본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 종목들이 좀 좋지 못했어요. 잘 아시는 공포에 투자하는 빅스 단기 선물이 역시나 이번에도 1등을 하기도 했고요. 중국과의 대립이 워낙 심화가 되다 보니까 중국 인버스 상품이 또 수익률 상단에 자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리게팅 컴퓨터는 지금 세계 양자 암호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기술을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날이 4월 14일로 이제 일정이 있다 보니까 관련돼서는 오히려 좀 상승에 무게중심을 두는 상품이 상단에 위치를 해 있었고요.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S&P 500 지금 바이오주 인버스 세배 디렉시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단에 위치를 해 있으면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부침을 겪고 있다는 것을 ETF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바이오 관련 ETF가 이 중에서 좀 눈에 띕니다. 이지은 대표님도 좀 눈여겨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지금 네. 관세를 의약품 쪽으로 또 먹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미국 기업들을 위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원료 의약품을 중국, 인도 이쪽에서 수입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관세가 붙게 되면 약가 자체가 인상이 되게 되고 그게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됩니다. 그럼 또 수요 위축이라는 것도 불러올 수는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마진에 대한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리고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라이 릴리, 존슨앤존슨 우리가 그럼 미국에 생산시설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조차도 녹록치가 않은 부분은 결국엔 이렇게 되다 보면 돈이 들어갑니다. 공장을 건설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는 시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관세에 대해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유예이고 의약품 관세는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지금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도 주가 부침 현상을 겪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분들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는 상품이기도 해요. 근데 최근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한국 ETF 주간 상승률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들이 또 눈에 들어오세요? 네, 역시나 우리나라도 별로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지수 하방에 좀 베팅하는 ETF 상품들이 좀 수익률이 좋았는데요. 네. 원유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제유가도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엔 국제 유가 인버스 상품이 1위에 차지를 하기도 했고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거의 다 인버스이고 그리고 좋게 보는 쪽은 역시 시장은 금을 좋아한다. 금을 좋게 보고 있다. 안전자산으로 금에 대한 선호 심리가 더욱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조선 관련된 ETF 상단 종목들이 굉장히 상위권에 링크가 많이 되어 있고요. 타이거 상품이 역시나 2위를 차지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조선주가 눈에 띄는데 조선주는 정말 포화 속에서 핀 꽃이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조선주는 나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야기들을 관세에 관련돼서 좀 강한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그 국면 속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리는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할 것이다. 여기서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도움적인 부분들을 소화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이점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협상 테이블에 있었을 때
때 조선이 관세 관련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 거기서 관세 무풍지대로 진입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적인 심리들이 있고 이제 실적 시즌에 또 돌입을 했습니다. 실적 관련돼서 워낙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앞으로 실적뿐만 아니라 이런 미국 시장 또 인도 시장 여러 시장들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조선주들에게 굉장히 좀 환호를 하고 있고요. 조선 관련된 종목들 오늘 흐름들을 보시면 조선 관련주뿐만 아니라 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까지도 쌍끌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제 LNG 관련돼서 또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트럼프는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재개가 됐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서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상당히 좀 녹아져 있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시장은 좋은 쪽이 있는 조금이라도 좋다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수요가 확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선은 워낙 지금 이점이 좀 많다 보니까 수급 쏠림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선주 ETF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이제 신흥국 ETF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부터 좀 볼까요? 네,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또 네. 중국 쪽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네. 중국이 이야기를 한 게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관세 전쟁 속에서 만약에 이렇게 세계와 대립을 하면은 결국 미국은 고립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지금 미국과 관련돼서 미국산 제품의 125% 관세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올리지도 내릴 거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산 제품들이 중국에 오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유치한 싸움에 뛰어들지 않겠다. 근데 상당히 이거는 자존심을 또 건드리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분쟁은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고리 이런 생각들을 좀 시장에서는 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상품들이 우리나라 상품보다는 좀 외국 쪽 상품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상품들이 좋았는데 그 이유는 먼저 좀 밀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나라 ETF 상품들은 상당히 좀 수익률이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미국 쪽에 이제 ETF 상품들은 그나마 좀 선방을 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미중 관세 정책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되는 가운데서는 중국 쪽의 시장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너무 급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볼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 이지은 대표께서 섹터별로 차별화된 모습이 나올 것이다. 수급을 보면서 대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는? 네, 항상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수급을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가셔야겠지만 오늘도 대형주들은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아무래도 관세 이슈에 있어서 대형주들이 더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대형주들의 흐름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또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움직임이 활발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당분간은 이런 현상들이 관세 이슈가 끝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기회를 지금 우리는 좀 코스닥 시장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외국인 수급 항상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피는 매도를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엔 매수를 하면서 좀 발을 담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좀 기분이 좋았는데 물론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이런 현상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대형주들 사실 시장이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아마 대형주가 주도를 하겠지만 지금은 관세 이슈가 워낙 불거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시기 때는 우리가 살짝 피해가는 전략 코스닥 시장의 이런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이슈 몰이를 할 수 있는 쪽에 수급 쏠림을 좀 이용을 하셔서 큰 비중은 아니신다 하더라도 이쪽으로의 투자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지은 대표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